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4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 밤 12시에 마감되는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들은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야당의 텃밭인 전남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과 곳곳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 분위기가 막판에 혼탁해지면서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유일한 증거인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 12시면 선거운동이 마감되는 가운데 치열하게 접전 중인 광주시장 후보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장 선거전이 백중세로 전개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연일 윤장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광주를 찾아 광주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윤 후보도 새정치연합이 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로서 저를 앞에 내세워주셔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터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훈태 후보도 무소속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선거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20대와 장년층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곳곳을 누비며 바닥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훈태를 찍어주셔야 우리 광주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고 2017년 정권 창출이 살고 역대 광주시장 선거와 달리 초박빙 양상을 보이면서 기존의 틀을 깬 선거 운동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 지지 선언에는 아시아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We believe that Dr. Yoon's track record of concern for people of any kind of need, particularly human rights issues. 강 후보 지원에 나선 이용섭 전 후보는 정치 여정에 있어 처음으로 결행한 단식으로 맞섰습니다. 참담하고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오늘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단식에 들어갑니다. 두 후보의 지지층이 확연히 갈린 상황에서 20% 넘는 부동층은 막판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 2017년 정권교체, 양강으로 꼽히는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들인데 내용과 근거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교해보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군수 기자가 전합니다. 두 후보는 모두 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장현 후보는 지난 4년간 5차례의 광주시청 압수수색 때문에, 강훈태 후보는 낙하산 공천 때문에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상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광주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광주의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우리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6.4 지방선거에서 시민 공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확실하게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당선돼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은 같지만 역시 근거는 정반대입니다.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2017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안철수, 김한길이 물러간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부터 그 정체성부터 정신부터 정강부터 쌍그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윤장현 후보와 정치 운명을 함께할 수도 있는 안철수 대표는 새로운 광주,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장현 후보도 박원순 시장처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반면 한때는 강훈태 후보의 적이었다가 이제는 한 배를 탄 이용섭 선대위원장은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시장은 아무나 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강훈태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 재도약하시겠습니까? 윤장현을 뽑아서 식물강주로 가시겠습니까? 같은 주제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유권자들은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할지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살얼음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투표율이 판세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장 선거의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탄탄한 조직을 가진 강훈태 무소속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한 윤장현 후보가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강 후보의 지지층은 40대와 장년층, 윤 후보는 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성도 높은 지지층의 투표율에 따라서 후보 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역대 광주시장 투표율은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에만 60%를 넘겼고 이후에는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남 곳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 야당 공천이 곧 당선이었다는 등식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10여 곳이 무소속 강세나 경합이 예상됩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에서 새정치연합 후보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와 장흥, 광양, 화순, 장성, 영광 등지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호남 정서가 야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표를 몰아줬던 이전 선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당보다는 후보 능력과 자질을 먼저 따지고 새정치연합의 경선 잡음에 대한 유권자 실망이 무소속 돌풍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로 약간 주민들도 선택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을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중앙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당이 그렇다면 공천을 좀 잘못한 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무소속 선전이 점쳐지는 6.4 지방선거. 전통 야당 지지 기반인 호남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가 막판까지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1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기 위해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소인 기자입니다. 현지 교육감인 장휘구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들은 지난 4년 동안의 광주 교육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비슷한 정책과 공약으로 장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단일 전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선거 막판까지 물밑 작업이 계속됐던 윤봉근 후보와 김항복 후보의 단일화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어제까지도 노력을 좀 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안 돼요. 참신한 후보에게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그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직하게 표밭을 일궈 온 김영수 후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공약과 정책이라며 마지막까지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희망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제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진심과 믿음을 강조해온 양형일 후보는 광주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광주 교육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애들 실력 있고 품성 좋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더 알찬 교육 혁신을 바라는 장휘구 후보는 40년을 몸바쳐 일궈온 참교육을 위해 계속 헌신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초중등 교육, 보통 교육에서 40년간 참교육에 애써온 저 장휘국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후보가 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적 관심사인 광주시장 선거가 얼마나 투표율을 끌어올릴지도 교육감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농약쌀 학교급식과 관련해 광주시 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 계획을 세워 불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개 쌀 공급업체 가운데 3개 업체의 쌀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공급 중단과 함께 반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출된 잔류 농약도 식약처 허용 기준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며 모든 쌀에서 농약이 나온 것처럼 과장되거나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의 자녀들이 인터넷에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윤봉근 후보의 아들 자민 씨는 이메일 글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아버지는 올바른 삶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해왔다며 아버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왕복 후보의 아들 창옥 씨도 아버지는 교육만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성적보다는 꿈을 갖도록 가르쳐온 아버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불법 혼탁 선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정선거 지원단이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후보들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막판 혼탁 불법 선거가 우려되면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 겁니다. 전남도 선관위가 검찰 등에 고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벌써 34건, 여수 지역도 고발 2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조치도 11건에 이릅니다. 선관위는 특히 6.4 지방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 행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선거범죄 발생 때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정선거 지원단이 한 40~50명 이렇게 각 지역마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음성적인 그런 불법 선거 사례 이런 데 중점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 같은 불법 혼탁, 과열 선거에 선관위가 24시간 강력한 감시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해 10월 이호수에서 아내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박모 씨에 대해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박 씨가 여러 차례 번복하는 등 겁을 먹고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22건을 적발하고 5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신견정업소가 10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법 마사지 업소 5건, 음란 전단지 4건 등이었습니다. 광주경찰은 유흥가와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 배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는 달리 내일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또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지정 투표소가 어디인지 확인한 뒤 투표장으로 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텐진 간 항공노선이 정기선 신규 노선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과 중국 간 17개 신규 노선을 확정했으며 티웨이 항공이 무안공항과 중국 텐진 간 노선 주 7회 운항권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 텐진과 무안공항을 잇는 노선은 텐진항공이 주 2회 운항해왔으며 티웨이 항공의 운항 세부 계획이 정해지면 무안공항의 첫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어느새 6월로 접어들어 프로야구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최강팀 삼성, 최하위팀 LG와 만났는데요. 과연 5할 승부를 펼칠 수 있을까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사자와의 싸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왕 중의 왕 사자라지만 만나기만 하면 맥을 못 추는 호랑이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해 삼성 전적은 4승 12패, 11연패까지 기록했는데요. 올 시즌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1승 4패, 삼성에게 첫 싹쓸이패를 당하고 4연패를 기록하며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삼성은 안타성 타구를 막아내며 기아의 공격력을 잠재우는 반면 기아는 보이지 않는 실책으로 삼성의 공격력에 불을 지피는 아쉬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문제는 삼성의 유독 공격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탄탄한 삼성의 마운드 앞에서 방망이가 침묵합니다. 타팀에 비해 삼성을 상대로 하는 팀타율, 장타율, 출루율이 최고 1할 차이까지 나는데요. 그래도 지금 타선에 김주찬이 돌아왔고 타선 전체의 타격감이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에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운드에는 홀튼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에서 1승을 챙긴 홀튼이기에 삼성전 연패를 끊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말에 만나는 LG는 9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은 2승 4패로 기아가 뒤져 있는데요. 하지만 김진우, 양현종, 홀튼으로 이루어진 최고 투수들이 출격합니다. 이번 주말 LG전에서는 최대한 많은 승을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기아는 21승 28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6위 SK와는 한 게임 반차, 4위 넥센과는 6게임 차입니다. 기아는 오늘 대구로가 삼성과 3연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홀튼, 삼성은 윤성환인데요. 윤성환 선수는 특히 기아에게 평균 자책점 1.29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마운드엔 홀튼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번 주 삼성을 훌훌 날려버리고 삼성 징크스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저기압에서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짜증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기분까지 우울해지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를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내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시설물과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나주가 19도, 광주가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화순 22도, 광주와 구례 23도로 아침 기온에서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지수는 주황색으로 높음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작물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고 물 부족이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내일 내리는 비가 가뭄을 어느 정도 달래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남해 서부에서는 풍랑 경보와 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입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오후부터 날이 개겠고요. 금요일부터는 한낮 기온이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